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나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나의 장점을 아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나의 장점을? 제가 호감의 시작이라는 저희 책에 5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제가 라디오 PD이자 DJ였던 진행 경험이 있다 보니까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요걸 준비했습니다. 나는 몇 시 타임의 DJ인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DJ가 된다면 나는 몇 시에 DJ가 어울릴까를 고민해 보시면요. 나란 사람의 어떤 개성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목소리에 되게 많은 그 사람의 성격과 캐릭터가 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몸장님 같은 경우에는 밤 8시에서 10시가 어울리실 것 같고요. 6시 이후가 무조건 어울리세요. 그리고 라디오 편성할 때 대부분은 오전 9시나 10시에는 활력이 있는 아침을 깨우기 때문에 밝고 에너제틱한 분들이 진행을 합니다.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밥 먹고 식곤증이 오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웃긴 분들, 막 개그우먼 김신영 씨나 막 활발한 분들이 진행을 하세요.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음악과 함께 잔잔하게 소개를 해주면서도 어느 정도 예능감도 있는 분들이 투입이 되고요. 저녁으로 갈수록 차분하고 8시에서 10시가 넘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따뜻한 보이스, 편안한 보이스, 조용한 분들이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역이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저는 스스로 밤 9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저를 아침 9시에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걸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던 제 동료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 방송국을 나왔을 때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아침 9시에 하던 거 도저히 못 들어주겠던데 저녁 타임이나 공포 방송 같은 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때요? 공포 방송. 예. 그래서 제가 나 공포 좋아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작가님과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팟캐스트가 좀 그 당시에 잘 됐었어요. 미스테리 곡이라는 팟캐스트였는데 여러분들도 나는 몇 시 타임이지? 를 생각을 하시면 나만의 캐릭터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뭔가 확 와닿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의 목소리 톤과 네. 캐릭터를 파악을 먼저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제너럴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인가 입니다. 몸장님은 스스로 나는 어떤 제너럴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페셜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너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스페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예. 심리학 채널을 꾸준히 다루시니까 심리학 쪽의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다른 관심사에서 제너럴이실 수 있겠죠. 심리학을 제외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는 제너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간 순간부터 어느 순간 성향이 스페셜리스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두루두루 다양한 것들을 좋아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점점 하는 것만 하게 되고 입던 옷만 입게 되고 먹던 것만 먹게 되고 한우물만 파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성향을 파악해 보시면요. 특히 대화 중에 이걸 캐릭터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동료 PD 분들 중에 한 분은 굉장한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웬만한 대화에 다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많고 박학다식하니까 누가 음악을 얘기를 해도 뭐 80년대 음악을 해도 끼어들고 음식 얘기를 해도 끼어들고 인테리어 얘기를 해도 끼어들고 패션 얘기를 해도 끼어들고 이분은 그냥 걸어다니는 매거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가장 최신 트렌드를 알고 있어요. 되게 핫한 사람, 힙한 사람, 트렌디한 사람 그게 그분의 캐릭터겠죠? 반대로 그분에 비해서 저를 보면 나는 음악을 엄청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는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의 특성, 내가 어떤 것을 더 개발해야 될지, 더 어필해야 될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걸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는 것만 알아가지고요. 이건 단점이 되겠죠? 근데 이걸 매력화시키려면 사실 저는 좀 한우물만 파는 좀 장인 정신을 조금 어떻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상대가 조금 더 나를 매력적으로 꾸준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장점을 재포장하셔서 예쁜 단어, 더 있어 보이는 매력적인 단어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세 번째 질문은요.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입니다. 몸장님은 누가 롤모델이세요? 저는 롤모델이 따로 없어가지고 네. 그것도
그것도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롤모델이 롤모델이 없는 없는 것도 괜찮은 것도 거예요? 나의 예. 캐릭터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롤모델을 저도 질문하면 저도 옛날에 없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닮고 싶지? 점점점 호감이 가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제 롤모델은 좀 현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거나 또래가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연령대도 아니에요.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나 70대 어른들을 제가 동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이가 많은 거장들, 뭐 매드맥스를 만든 감독, 뭐 신디 로퍼, 막 이런 분들을 보고 내가 70대가 되어서도 60대가 되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저렇게 활발하게 트렌디하게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단거리 경주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장거리 마라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호흡을 파악하시는 데는 롤모델 질문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몸장님 같은 경우에는 롤모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되게 독창적이고 나만의 길을, 세상에 없던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어서 누가 롤모델 떠올려봐 했을 때 없는데? 내가 하나뿐인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굴 따라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나만의 캐릭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자주 들었던 단점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단점을요? 네, 예. 오히려 매력을 발굴하시는 질문이 됩니다. 저는 이런 단점을 많이 들었어요. 일을 할 때 누군가 저에게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방송 진행을 할 때는 악플이 막 달려요. 너무 말이 느려요. 자, 느리다, 예민하다. 이걸 저는 저의 개성으로 승화했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는 저만의 특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참 예민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민 라이팅을 당할 때 그 센서티브라는 책이 그 당시에 서점에서 되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 책을 제가 읽고 새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고쳐 먹었습니다. 뭐냐면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감함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민감함이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그만큼 많은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싫은 것도 많이 느끼지만 행복감도 2배로 그 이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그때부터 누군가 저에게 예민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섬세한 사람입니다 라고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느 순간 그렇게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갖고 있는 예민함이란 재능을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장점화시켜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느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느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느린 사람들은 좀 우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아하다라는 포장지에 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히렌츠에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제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히렌츠라는 페르소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 중에 가장 우아하고 교육적이고 섬세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번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요. 그 단점을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보시는 작업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나를 형용사와 동사로 표현을 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형용사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일단 따뜻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형용사가 떠오르세요? 몸장님은? 저에 대해서요? 폭발적이다? 폭발적이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동사로 날 떠올려 볼까요? 동사는 훨씬 쉬워요. 저는 편집한다, 말한다, 생각한다, 관찰한다, 성찰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또 어떤 동사가 있으세요? 움직인다? 멈춘다? 잔다? 자, 제가 왜 웃었냐면요. 이 단어를 조합해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캐릭터가 탄생합니다. 폭발적으로 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폭발적으로 잡니다. 네. 잘 때 막 몰아서 폭발적으로 잔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형용사와 동사를 조합해보면요. 좀 나라는 캐릭터가 재미있어져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마치 김태호 PD예요. 그래서 무한도전의 PD예요. 저는 PD 출신이니까 늘 사람을 캐릭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분의 장점은 이거고 이걸 이렇게 더 살려드리면 더 매력적이겠다 늘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로 이 프로듀싱을 나한테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동사로 형용사로 나를 표현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별명과 이런 캐릭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매력이 되려면 내가 이면을 더 강화하면 되겠구나 라는 스스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색무취한 사람보다 단점이 있더라도 이걸 개성으로 승화시킨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자기 자신을 좀 매력적으로 호감가게 어필하시는 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1인칭으로 제가 저의 장점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3인칭으로 저의 이런 강점을 파악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나와 만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네요. 우리 네. 구독자분들도 한번 댓글로 연습해보세요. 그 댓글에 연습하면 되게 연습을 나중에 해야지 하는 것보다 예. 연습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동사, 형용사 또 조합해보면 이런 느낌이네? 좀 웃기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예. 네, 오늘 호감의 시작의 저자 실현채 작가님을 모시고 한 번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